애국주의자로 구성된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영순위가 바로 중국 공산당 해체 전략입니다. 이 정책에 잘만 하면 우리에게도 참으로 국운이 융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을 것인데, 자, 지금 지난 11월 5일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고 도널드 J.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대통령 한 명이 바뀐 게 아니라 미국의 건국의 이념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미국의 건강한 국민 정신이 각성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미국, 그리고 자유가 있는 천부인권이 살아있는 미국을 다시 재건시키고자 하는 미국 국민들의 절실한 염원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비단 공화당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을 벗어나서 미국의 소위 말한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CNN, ABC, NBC, MSNBC, CBS 등등 미국의 주류 언론이라고 그동안 호가호위해오던 자들이 폭삭 망해버리는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지난 연말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린란드를 내놓아야 되겠다, 그린란드를 우리가 사야 되겠다 하는 트럼프의 말도 있고, 또 파나마 운하를 다시금 되돌려 받아야 되겠다라고 일종의 위협, 협박, 공갈처럼 들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이 모든 것들이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까지 펼쳐온 1대1로 정책 및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고자 하는 그들의 꿈같은 야욕이 빚어낸 참담한 결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파나마 같은 경우는요, 수에즈 운하처럼 바로 운하 관문을 열고 쭉 통과하는 그런 수평한 그런 운하가 아닙니다. 이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문을 막고 물을 채운 다음에 올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멕시코만, 즉 대서양 연안으로부터 태평양까지 직행할 수 있는 길이죠. 안 그러면은 저 밑에 페루를 지나서 아르헨티나 밑에 남극 앞바다까지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 길을 파나마 운하로 쉽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처럼 파나마 운하까지도 다시 내놔라, 우리가 운영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게 모든 것이요, 지금 미중 간의 대립이 격화되어 있고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실행하고자 하는 디커플링, 즉 커플링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동안 WTO 체제에 가입해 있던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너무나도 많은 반칙을 해왔고 너무나도 많은 도둑질과 지적 재산권을 약탈해 왔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마가라고 하는 정책이 미국에서 나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건요, America First라고 하는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비롯된 이야기인데요. 결국 이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이라고 하는 KFPI라는 조직도 미국 내에서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처럼 지금 마가가 의미하는 것은요, 미국의 경제력을 회복하고 미국의 군사력을 회복하고 미국이 과거에 레이건 시대에 있었던 만큼 1980년대 초반처럼 미국의 막강한 부와 미국의 막강한 영향력, 군사력을 전 세계에 유지하겠다, 다시금 복원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나 이 마가라고 하는 전체가 표현은 피터 나바로 박사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1기 트럼프 때도 백악관에서 해외 그 무역 업무를 총관장했던 핵심적인 인물이었죠. 이번에 깜빵 생활도 마치고 다시금 재진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미국의 기라성 같은 애국주의자로 구성된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무엇보다도 중국을 해체하는 데 있어서 그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영순위가 바로 중국 해체고 중국 공산당 해체 전략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중국 인민들을 모조리 다 죽인다. 이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뭐냐? 그 핵심이 되는 중국 공산당. 한 1억 한 5천만 명 남짓하는 요 핵심되는 중국 공산당을 해체하고 중국의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중국 대륙을 56개 민족 구성대로 국토를 분열시키고 해산시켜버리겠다는 그런 전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끌고 가는 이 정책에 잘만 하면 우리에게도 참으로 국운이 융성할 수 있는 우리가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에게도 매우 난감한 일이 생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지금 한마디로 표시한다면 브레이크가 장착되지 않는 무한궤도의 전차에 탄약과 포탄을 잔뜩 실은 트럼프호 전차 군단이 한 대도 아니고 수천 수만 대가 이 아시아 평원을 향해서 질주를 한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한궤도의 이 육중한 전차 군단이 브레이크도 없는 상태로 그대로 질주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보다 직설적인 표현한다면요. 모든 적들을 내 눈앞에서 쓸어버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즉 핏물을 강물처럼 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처럼 아주 끔찍한 대보복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호가 트럼프 전차 군단에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시동 걸고 천천히 좀 출발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타지 못하면 이후에 초고속으로 달리는 전차 위에 올라타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중경미라고 하는 얼빠진 소리는 이제 그만하기 바라고, 그리고 반드시 안보도 미국화하고 경제도 미국화하는 지금 프레임 자체가 이 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여러 가지의 복잡한 내란 상황이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국내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내란도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무슨 국힘 대 민주당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자유 세력 대 공산 세력 이 대결도 아닙니다. 즉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 속에서 야기되고 있는 아주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현재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땐 쉽게 말해서 이렇죠. 센 놈하고 같이 편을 먹어야 이깁니다. 여기서 센 놈 누굽니까? 바로 미국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미국과 함께 중국을 해체를 시키는데 구체적으로 미국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볼 때 미국의 해군의 전투 능력,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군함수를 증가시키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즈음에 무슨 뭐 이재명이가 다음번에 대통령이다 이런 그 양아치들이 무슨 뭐가 어떻게 돼요? 조금 있으면 깜빵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윤 대통령이 뭐 그다지 뭐 중국 아니면 못 살겠다 이러면 뭐 친중도 아니잖아요. 뭐 광주에는 3년씩 개건하긴 했었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놓겠다고 해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티껍게 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 그래서 지금 뭐 윤 대통령이 뭐 반미 친중을 하자고 떠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중국을 해체하는데 가장 근본이 된 중국 해운과 중국의 해운 조선업을 박살을 내기 위해서 선박용 부품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으로부터 생산되는 엔진, 초고정밀 이 선박 부품들을 중국으로 못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중국을 서서히 말려 주는 게 아니라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말려 죽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제가 제 방송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통해선 영어로 제가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 충직한 참모들에게도 중국 해군력을 괴멸시키는 오늘의 이 방법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의 해군 함정 건조 속도가 대단히 빨라서 2030년이면 중국 함정이 400척이 넘는다. 미국 전략가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간단한 문제인데 미국 전략가들이 왜 고민할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에서 미국 조선산업에 한 100억에서 300억 달러 투자하고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는 울산 조선소보다 한 5배 정도 더 큰 무지막지한 그런 큰 조선소를 미국에 만들어 주면요. 그대로 경기는 끝나게 됩니다. 현재 미국 조선소들이 시설이 낡았습니다. 부지가 협소하고 기존의 조선소를 한국 조선사가 인수해서 추가로 투자하고 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비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미국의 광활하고 광대한 그 땅에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규모, 즉 태평양상에 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 이 세 개 중에 어느 적절한 위치에다가 대규모 조선소를 설치할 수 있는 건설 부지를 제공하고 울산에 있는 HD 현대중공업에게 울산 조선소보다 한 5배 내지는 10배 정도 더 큰 시설을 지어달라고 미국에서 요청하는 형식을 빌고 또 현대중공업이 투자하는 형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거죠. 자, 물론 현대중공업 측이 미국에서 상선을 건조해서 수출하면 이게 가격 경쟁력 면에서 경쟁력이 없다. 승산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안 가겠다.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데 반대로요. 현재 중국의 모든 해운회사, 중국의 모든 조선소를 망하게 만든다. 그래서 중국이 배를 단 한 척도 만들 수 없게 된다. 그러면 그 배를 만들 수요가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 세계에서 상선에 대한 건조 수요가 폭증하게 되겠죠. 그리고 상선의 가격이 5배 내지는 10배가 상승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에서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생산 경쟁력이 없다 그런데 인건비가 비싼 미국에서도요. 이렇게 전 세계적인 상선 가격이 한 5배에서 10배 정도 오르게 되면은 미국에서 상선을 건조한다 해도 충분히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즉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필리핀에도 조선소가 있고 향후에 이와 같은 동향을 올라타게 되면은 아마도 천문학적인 돈을 벌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현대중공업이 미국의 조선산업에 100억에서 300억 정도 투자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땅이 협소합니다. 추가로 조선소를 지을 만한 땅이 부족해요. 따라서 중국 조선소가 몽창 모조리 다 망해서 한국으로 수주가 밀려온다 할 경우에 우리 스스로 다 소화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배 만드는 도크는 꽉 차 있습니다. 향후 4년, 5년 일감 다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자, 따라서 미국에서 그 넓은 땅을 우리 측에게 제공하고 울산보다 더 큰 세계 최대 조선소를 건설해서 미국에서 상선을 건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중국의 모든 조선소 해운회사를 망하게 만듭시다. 이렇게 현대중공업에게 약속을 해주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세계 최대의 조선소를 지어놓게 되면 한 번에 이지스함 정도는 10척에서 20척 정도를 동시에 건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설계도만 있으면 12,000톤급의 이지스함 건조를 하고 한국 해군에 납품하는데도 18개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국의 모든 조선소와 해운회사를 6개월 안에 모두 망하게 만들고 300~400척에 달하는 중국 해군 함정을 6개월 내에 모두 고철로 만드는 비법을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모든 선박은 선주와 국적에 상관없이 미국 항구의 입항 그리고 파나마 운하 통과를 금지시켜버리면 됩니다. 중국의 조선소들과 중국의 해운회사들은 이럴 경우 6개월 안에 모두 파산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배들이 전 세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고 모든 미국의 항구에 입항을 금지하고 파나마 운하 통과를 중단시켜버리게 되면 그 누구도 반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전 세계의 화주들은 중국 해운업체에게 화물을 맡기지 않게 될 것이고 전 세계의 모든 선주들은 중국 조선소에 선박을 주문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조선소와 한국의 해운회사들이 큰돈을 벌게 되죠. 그리고 상선이 미국 항구에 입항하지 못하면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중고 선박으로 매매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냥 고철덩어리로 팔아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선박용 부품에 대해서 대중국 수출을 중단시키는 법안을 미국에서 발의를 해주면 보다도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입니다. 현재 모든 반도체 장비와 첨단 반도체 기술의 대중국 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중국 내 반도체 관련 투자 또한 금지되고 있고 추가적인 어떤 식의 투자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투자 회사들이 중국에 투자할 경우에 미국의 저승사자 있죠. IRS라고 미국의 국세청인데 그 IRS의 조사를 아마 한 3년 정도 받게 되면요. 아마 다 죽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싫으면 중국에 투자하면 안 되겠죠. 자,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선박용 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대중국 수출을 못하게끔 중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선박용 부품 생산과 관련된 중국에 투자하는 것도 미국에서 금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중국 조선소들은 한국, 독일, 일본에서 선박용 엔진, 항해 장비들을 공급받아서 중국 조선소에서 단순 조립 선박을 생산하고 있어요. 중국의 모든 조선소를 망하게 만들고 미국의 광대한 땅에 현대중공업이 울산 조선소의 5배의 규모로 조선소를 건설하면 중국에서 건조하던 모든 선박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독일, 일본에서 선박 부품을 공급받아 중국에서 조립하는 것이나 미국에서 조립하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중국은 인건비가 저렴하고 미국은 인건비가 한국보다 비싸서 미국 조선소에서 상선을 건조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모든 조선소가 망하게 되면 상선의 건조 단가가 최소 5배 이상은 급상승하게 됩니다. 선주들은 상선을 구할 수가 없게 되므로 인건비가 비싼 미국에서 건조한 상선이라 하더라도 선주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조선소의 기술자들이 숙련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단점도 세계 최대의 조선소이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현대중공업이 미국에 조선소를 세우고 상선을 건조한다면 상선 품질에 대해선 아무도 시비를 걸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현대중공업이 베트남과 필리핀 수빅만 해도 조선소가 있습니다마는 선박 품질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선주는 단 한 사람도 없다 합니다. 또한 미국산 에너지를 수출할 때 무조건 미국산 에너지 수송 선박을 사용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게 되면 유럽의 에너지 업체들은 미국산 에너지 수송 선박이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이를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에너지도 수출하고 첨단 LNG선과 초대형 유조선도 함께 수출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안전성 및 품질을 인정한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만이 유일하게 미국 항구에 입항을 허가받을 수 있고 또 파나마 운하의 통항을 허용할 수 있게끔 법안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의회를 통해 통과시켜버리면 전 세계는 미국산 선박을 사용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의 조선소들만 예외 규정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할 경우에 중국의 조선소들은 6개월 안에 1년 안에 모두 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산의 에너지 즉 셰일가스, 셰일오일을 한국 기업들이 구매할 때에는 한국의 에너지 수송선을 사용하는 것만을 예외적으로 우리에게 허용을 해주면 되겠죠.